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과. 여기도 보고 교과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아까 정비계획 안에 필요하면 뭐 또 포함하라고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하라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서 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뭐 또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군 관리계획인 지구단위 계획도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아까 계획 수립할 때 지구단위 계획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하나 특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정비계획에는 중요한 계획이 뭐가 있었어요? 용적률이 있다고 그랬죠? 용적률 얼만큼 적용할 것인지 용적률이 정해졌어. 근데 정비계획에서도 용적률 정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정비계획에 정한 용적률보다 더 많이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더 많이 짓고 싶어.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이럴 수 있대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거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여러분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요만큼, 용적률 요만큼, 높이지 않은 요만큼 막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비계획을 통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안에다가 공공시설 부지 제공한대. 이 재개발구역에다가 공원 설치를 위한 공원 부지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게 되면 이 정비계획을 통한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공공시설 부지를 직접 제공하면 더 질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데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좀 아깝지 않아요? 아깝죠. 그래서 이 공공시설을 부지를 제공한 것처럼 현금으로 납부해도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대. 그래서 현금 납부도 허용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현금 납부가 허용되는 범위는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에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되냐면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이렇게 용적률 올려서 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여러분 사시는 저기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여러분 지금 이 안에 당사자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러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라. 뭐가 똑같냐면 우리 국토계획, 우리 도시개발법의 개발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있었죠.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도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이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7가지 행위. 그래서 토석 채취, 건축물 건축. 근데 건축물 건축인데 가금을 포함. 근데 차이가 있다면, 개발구역과 차이가 있다면, 정비구역의 행위 제한에 차이가 있다면, 개발법에서는 제가 이랬어요. 개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하고, 그리고 가건물도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고, 이 안에서 대수선하는 행위는 허가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정비구역에서는 뭐만 빠지냐면, 대수선만 빠져요. 대수선은. 정비구역은 대수선이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건물이 지금 굉장히 노후불량하고 하는데 지금 막 비가 새고 그러는데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법의 행위 제한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요 놈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똑같아. 개발법에 있는 그 개발구역 행위 제한을 정비법에서 베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복사했는데 똑같죠. 대수선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똑같아요. 토건을 적분하면 형벌을 받는다.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대수선만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허용되는 사항도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1번, 2번 다 똑같아요. 개발구역에서 허용되는 사항, 정비구역에서 허용되는 사항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정비구역에서 할 수 있어요. 재해복구, 재난수변, 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경미한 사항,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거예요? 자, 원래 토속 채취는 허가사항이었죠? 그런데 어떤 토속 채취? 지장이 없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고 경관 손상하지 않는 토속 채취는 허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공작물 설치 허가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공작물 설치? 이 안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 비닐하우스 같은 거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또 물건을 1호 이상 쌓아둔 행위 허가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둘 때는 보상 문제 발생하지 않으니까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형질 변경 허가사항이었지만 무슨 형질 변경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든지, 그리고 또 중목의 벌채 식재 나무 베고 심는 거 허가사항이었죠. 근데 무엇은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다. 무엇은 제외? 경작지에서는 제외한다. 그러면 자, 이 7가지 허가사항 중에 지금 경미한 사항을 이렇게 맞춰서 5가지 정리했어요. 그러면 개발법도 정비법도 항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미한 사항이 없는 행위가 있네. 뭐예요? 이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그리고 또 5번 토지 분할 행위는 항상 허가사항이구나.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허가사항 중에 1번과 5번은 항상 허가사항이었어요.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분할은 경미가 없다. 이런 것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런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이 정비구역 행위 제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추가된다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추가되는 사항. 이건 개발법에는 없죠. 왜?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요 2개지인데 정비법은 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구나. 사업의 성격상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득권보호 경과 조치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발구역에서 구역 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했으면 계속 공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죠? 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착수했으면 할 수 있었죠. 다만 구역 지정되면 몇 일 이내에 신고하고 30일. 여기도 똑같아요.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의 내용은 개발구역의 행위 제한과 정비구역의 행위 제한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작년에 시험에는 개발법의 행위 제한이 시험에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정비법에서는 이제 이 정비구역 행위 제한 똑같이 접근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런 행위 제한이 있더라. 그 다음 또 하나.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좀 이런 7가지 행위 제한이 있는데, 자, 또 하나는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아까 정비 예정구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비 예정구역 있었죠? 자, 그리고 예정구역이 있었고 여기에 언제쯤 계획이 수립될 거라는 것도 다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기본계획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 언제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이런 것들 다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기 가서 나중에 조합원 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건물 짓고 땅 사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서 이 예정구역에다도 개발행위 하지마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2가지. 건축과 분할행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정비 예정구역에도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드리고 교과서 찾아드릴게요. 건축과 분할행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예정구역은 말 그대로 예정구역이잖아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면서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구역에서 건축과 분할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3년 이내다. 3년 이내다. 건축과 분할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다. 다만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1회 하나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에서도 개발행위 제한이 있구나. 우리 방금 전에 정비구역에서 제한이 있었잖아요. 허가상이 있듯이 예정구역에도 2가지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또 하나 효과는 자, 여기가 재개발구역 지정됐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재개발 조합 설립하겠죠? 재건축 구역 지정되면 여러분들이 재건축 조합 설립해야 되겠죠. 정비 사업에 정하는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재개발구역, 재건축 구역이 지정됐는데 여기에다가 주택법에 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그 내용들 우리 교과서 358페이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본성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과. 자, 아까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면 뭐 또 결정고시 되면서 본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공시된 걸로 본다. 거기에 1번 있죠? 그 다음 3번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건폐율 용적률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용적률이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고 그러면 용적률 완화될 수 있는데 4번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가액 일부에 대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현금 납부도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5번 현금 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들어갔더니 요 단어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기부 면적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정비사업의 효율적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개발구역에서도 뭐 있어요? 분할하고 결합하고 할 수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할하고 결합, 또 서로 떨어진 지역은 결합할 수도 있고 연접된 지역은 통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목만 체크합니다. 정비구역의 분할도 결합도 통합도 가능하다. 자, 보시고 오른쪽 359페이지 정비구역에서 행위자. 자,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이런 7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개발법에 있는 행위자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1번에 뭐만 차이가 있다고요? 대수선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 G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용도 변경은 있지만 대수선은 X다라는 말이 오른쪽 날개 있죠? 자,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쌍가로 3번 허용사항. 허용사항은 다음의 경우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응급 나왔죠? 그리고 개발법에 없고 정비법에만 있는 게 2번이죠. 2번에 왜 건물이 있으니까 이런 붕괴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안전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3번은 개발구역의 경미한 사항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경미하지 않는 사항도 뭐와 무엇은 경미하지 않다고 위에 허가사항 중에 1번과 5번은 경미한 사항이 없더라. 자, 그렇게 구분을 딱 하시고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면 360페이지 기득권보 경과조치. 자, 1번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역 이전 전에 여러분이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속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신고하고 하래. 매들이네요. 30일에 신고하고 해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규정 준용하는 것 간주사항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할 때 허가 절차라든지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준용해라. 따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맨 밑에 정비구역에서 이런 행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간주한다. 그런 내용들 딱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3번 정비구역에서는 뭐 모집하면 안 된다고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정비구역에서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들어서야 되는데 주택부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이 개발행위 제한. 이게 정비예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입니다. 자,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자, 밑에 2번 제한사유 보니까 투기 수용 그리고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차단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에 박스, 뭐와 무엇을 하지 마라고 제한할 수 있다고요. 건축과 분할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에서도 건축과 분할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 제한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3년 이내. 단 연장 가능합니까? 1회 하나요?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합니다. 밑에